도전 365 별난 토크. 오늘은 창업 성공 스토리.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을 모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엊그제 예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 365 별난 토크 창업 성공 스토리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창업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창업을 하셨고요. 아주 독특한 분야를 혼자 개척을 하셔서 지금 성공 가드로 달리고 계신 분 한 분을 모셔서 우리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계신지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주인공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패널 1호 창업자로 소개가 됐던 우리 패널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본인 소개를 본인이 합니다. 본인은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장점과 매력을 스타일로 드러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스타일 코치 이문현입니다. 스타일링 코치. 네. 그러시군요. 다음은 또 우리 네. 소개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타일 코치 이문현님을 열렬히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창업 성공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좀 멀떠떨어지죠. 원래 방송을 하신다면서요? 네, 팟캐스트에서 조금 해봤습니다. 어때요? 그 팟캐스트하고 지금 여기 분위기하고는? 이게 영상이 나오니까 이게 좀 떨리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는 이제 목소리만 나가지고. 네. 좀 편하긴 하죠. 팟캐스트가. 네. 영상 방송은 아무래도 네. 좀 생소긴 한데. 근데 여기도 편해요. 예, 제 얼굴만 안 보이면 참 좋긴 한데. 네, 오늘 선글라스를 아이템으로 갖고 나오셨어요. 네.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선글라스를 끼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오늘 태양빛이 좀 있어서 네, 그때 아니, 끼고 네. 오셨는데 네. 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제가 또 스타일 코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는 게 또 네. 다른 분들한테도 색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그러시죠.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럼 뭐 드는데. 명진님의 요청대로 한번 네. 그렇긴 한데. 네. 스타일 코치 이문현님이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얼굴형이 동그란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네, 선글라스 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잘 어울리겠네요. 저 얼굴 좀 그쵸, 동그랗긴 웬만한 한데. 한국형 얼굴한테는 되게 잘 어울리는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건 형사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형사들이요? 뭐 이렇게. 패션 아이템이에요. 왜 이러세요? 패션 이거는. 아이템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선글라스도 수사물에서 보면 꼭 이렇게 검은 안경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 선글라스를 끼면 좀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일들이. 순해 보이는 게 아니라. 글쎄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선글라스가 약간 패션 아이템보다는 그냥 저희도 되게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이문현님의 어제와 오늘 내일 중에 어제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이문현님은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오셨는지 우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셨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네. 보통들 보면 맨 처음 만나면 이렇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통상.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듯이.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보통들 보면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뭐 고향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지역이 같으면 왠지 뭐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거죠. 원래 서울 태생이시군요. 예. 태어나셔서 서울 나셔서. 신은현님도 서울 태생이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왔죠. 아니 페이스북에는 서울 출신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왜 밝히세요? 네. 저는 이제 피란 중에 태어나서 원래 부모님 고향은 개성이시고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6.25 동란에 네. 52년도니까 전쟁이 한참 발발되었을 그 당시죠. 네. 그때 이제 피란 가서 맞아요. 저기 경상도 가서 네. 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서. 그러면 학교도 그냥 다 서울서. 네,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다가 지방으로 가셨어요 또?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로 이사를 했죠. 그럼 언제부터? 중학교부터 경기도에 살았어요. 경기도. 그럼 그때부터 경기도에 쭉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도 경기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올라오신 분. 그러면 이제 이제 태어나신 곳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혹시 결혼은 하셨?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군요. 네. 어. 와. 근데 명진님이니까 좀 혹시 그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명진님 모델은 언니신가요? 아니면 네, 제가 한 살 언니. 한 살? 한 살 언니시랍니다. 여자들도 이제 나이를 많이 좀 따지죠? 원래 조직에 있을 때는 따지는데 조직에 있을 네, 때는 나오니까 나오면은 이제 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언니 그냥 네. 동생처럼 그냥 편하게 네. 사실은 조직에 있을 때는 따지고요. 조직이라고 하니까 무섭네요. 그러게요. 선글라스 끼시고 손도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그러면 직장은 생활을 하셨는 네, 거죠? 직장 생활 조금 했어요. 어느 정도? 2년 3개월 했습니다. 2년 3개월 네. 어디서? 그냥 성남에 있는 조그만 회사고요. 네. 그 외국에서 이제 3D 프린터를 수입해 와서 저희 나라 이제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는 사무직으로. 판매에서 사무직으로. 근데 2년 3개월 3년 정도면 그냥 그런 데로 근무하셨네요. 네, 그렇죠.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뭐에 좀 관심이 많은 소녀였습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네. 좀 뭐랄까 대학교만 들어가면 뭔가 좀 삶이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학교에 들어가니까 전공 공부도 재미가 없고 네. 그래서 관심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냥 학교를 그냥 평범한 학생.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학교를 안 갔다고요? 예. 그러면 졸업장은 예, 졸업장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갔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때도 뭐 조직에 관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학교 생활이 좀 공부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3, 4년 때는 졸업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죠. 좀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을 다른 사람과 좀 특이하게 보내신 것 같네요. 개성이 강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다른 분야에 특히나 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공부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러진 않고 그냥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표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직장생활 3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직장생활 3년 하고 나서는 제가 원래 직장을 3년 정도만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 직장일을. 그럼 하고 싶은 일은 있었던 건가요? 명확히는 없었고요. 약간 그러니까 일반인 스타일링에 대한 막연한 관심만 있었어요. 그 분야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이제 사람의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런 일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직장을 들어가면 저런 분야가 있는지 한번 탐색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직장을 들어갔죠.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 끝에 그만두고 원래 3년 딱 채우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원래 직장 생활이 다 그렇게 모든 삶이 그렇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 스타일링 공부는 어디서 주로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학교를 들어가자니 너무 등록금비랑 뭐 시간이랑 뭐 돈이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샵마스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샵마스터는 우리가 보통 옷을 사러 매장에 가면 옷을 골라주는 사람. 그렇죠. 샵마스터라고 있죠. 주로 이제 의류 매장 쪽에. 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자격을 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약간 일러스트, 패션 그림 있잖아요. 패션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그거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제가 막
깊고 오래 하고 싶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두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근데 자격증은 사실 배울 때는 좋지만 네. 그게 하나의 증 이상의 어떤 그런 저한테 뭔가 실력을 검증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퍼스널 컬러라고 있어요.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독립하신 것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디서 독립이요? 스타일링 그 창업은 언제부터 그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원래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씩 스타일에 관해서 배워봤던 게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배웠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어딘가 회사에 들어가서 퍼스널 스타일링 분야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그런 환경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조언을 해주게 그냥 개인적으로 부딪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2008년 10월부터 블로그를 만들었고 2009년부터 이제 무료로 스타일링을 해준다고 블로그에 올려서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비용으로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농아들은 무턱대고 창업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네요. 예, 약간은 좀 되게 무식하게. 그러면 집에서 계시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하신 지가 벌써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5년 다 돼가요. 5년. 네. 창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려웠던 점은 사실 어려웠던 점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업에 대한 네. 고객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블로그를 통해서만 사실 그러니까 뭔가 홍보를 하기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 물음표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해보고 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우선은 이 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상에서 공고를 냈죠. 내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인데 무료로 온라인 컨설팅을 해주겠다. 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무료니까 게다가 온라인 상이니까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온라인 상으로 이 정도면 사실 사람들의 수요가 없진 않구나라는 걸 1차적으로 느꼈고요.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옮겼을 때 무료지만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무료로 전환을 했을 때도 오프라인으로 기꺼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온라인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오프라인으로 바꿔도 있긴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료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유료로 전환해도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걸 물론 비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비용을 주고 신청한다는 거를 계속 확신을 받고 검증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그 스타일리스트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인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시작을 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스타일을 잘 못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어떤 장점이나 매력을 잘 모르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스타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본인이 몰랐던 장점이나 매력을 알려주고 그걸 스타일로 드러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저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거고요.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옷장을 보고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1차적으로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입는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자기 스타일을 잘 못 내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집에 가서 옷을 좀 분류를 하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좀 그런 거를 좀 스타일을 잘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쇼핑을 동행해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줌과 동시에 좀 더 효율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사람들이 만약에 50만 원을 가지고 쇼핑을 한다고 치면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지만 사실
같은 가격대에 더 좋은 아이템을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도 제안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옷들이랑 훨씬 더 많이 활용해서 다른 스타일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같은 가격 대비 좀 더 효율적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타일링을 이제 제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전엔 그냥 막 입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자기가 자신을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타일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입던 대로 입고 다니자. 그리고 큰맘 먹고 누가 권해주는 걸 샀는데 너무 비싸기만 하고 자기랑 어울리지 않고.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문현 씨와 함께 쇼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저는 이 정도 예산으로 좀 쇼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이제 컨셉이나 본인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그런 거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저는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현 씨가 먼저 샵을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미리 아이템을 좀 골라 놓으셨어요. 사전에? 네, 사전에. 그리고 저한테 사진으로도 이제 카톡으로도 보내주셨어요. 이거 어떠세요?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럼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사이트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명진님하고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거기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옆에 이런 스타일링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아깝게 실패한 아이템들도 많거든요. 여성들은 또 왠지 다른 사람이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걸 막 그냥 입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현 씨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옆에서 챙겨주시고 직접 제가 또 옷 피팅룸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왔을 때도 전체 이렇게 봐주시고 이래서 정말 쇼핑을 그때 제가 마지막 아이템 이거 샀을 때 한 거의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신속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몇 개만 입어보고 이거 사겠어요. 그러면 네. 한번 하셔야 돼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초기 제가 5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네. 초기 이제 2년 반 정도 저한테 이제 그 저렴한 비용을 주고 했던 분들은 거의 이제 마루타가 되신 거죠. 네.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면 이제 그 실력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완전히 현장에서 네, 그렇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초창기 때 이제 스타일 코치 이렇게 준비하실 때부터 뵀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딱딱 집어서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현장에 나갔더니 아니 이거 완전히 고수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봤을 때 이제 청년 창업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 취업, 청년 백수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 스타일 코칭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면 요즘 보이스 코칭에서부터 목소리 코칭, 코칭이 참 많죠. 코칭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네. 자체를. 그래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업종도 그러니까 스타일링스트 하면 주로 이제 옷이라든가 주로 코칭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메인은 이제 옷이고요. 그다음에 헤어 같은 경우도 원하면 같이 미장원에 동행을 해요. 네. 이거 주로 외부로 드러나는 네. 모습에서 네.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보이스는 보이스대로 이제 그건 전문가가 또 따로 있고 네. 하듯이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제가 보면 분야가 꽤 많을 것 같아요. 보면 국회의원들 또 아니면 연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신입사원들 처음 면접 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요즘 또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면 네. 거기서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는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 분야는 어떻게 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 고객이 되고 있는지요? 분야는 사실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좀 CEO 분들은 기존에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있어요. 이미지 컨설턴트. 네, 네.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쪽에 포지셔닝이 돼 있고
사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거는 그런 이제 외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맞춰야 되는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기 개성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좀 하고 싶어하는 자기 스타일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을 좀 돕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라서 그냥 일반 직장인이나 회사원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주부들 저는 이런 분들이 주로 타겟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창업자분들. 그래서 자신의 브랜딩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문현 씨 스타일 코칭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대담하고 무모하지만 온라인이 있어서 결국은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블로그는 어떻게 하시게? 블로그는 제가 저도 이제 어떤 취업 컨설팅을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창업 컨설팅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이니까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오프라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 소위 말하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예전에 보면 시작의 동기가 거의 이제 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도구도 되고 그게 원래 지금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일기장이라고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들을 받아서 뭐 소속의 자기 일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이제 방문자가 많아지고 뭐 그렇게 해서 파워블로거라는 단어도 생기고 뭐 매덕을 벌어가지고 뭐 세무조사까지 받는 까지 오는 네. 너무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너무 네. 치우치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블로그도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블로그가 조금만 뭐 그 소위 말하면 실수가 있어도 사실은 블로그를 폐쇄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잖아요. 보통들 그래요?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잘못을 했을 때에는 네. 운영을 못하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추정만 하면 다 나오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숨어 있다가 뭐 서울에 있다가 뭐 지방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 인터넷 세상을 한 번 접속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이문현 씨가 시작했던 스토리나 제가 시작했던 스토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래요? 지금 명진 씨도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야가 네, 저 지금 이제 저도 인터넷 방송도 준비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스피치 분야를 보이스 테라피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서 그쵸. 이제 교육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생소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네. 이 시대에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2000대 3000 어떻게 보면 20, 30년 전에는 사실 헬스컵도 필요 없었잖아요. 돈 주고 살 뺀다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해야만 되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 계신 분들도 요즘 뭐 밭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꼭 걷기라도 하시잖아요. 시골 네. 요즘은 그렇듯이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종 직업들이 자꾸 탄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개인화가 워낙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퍼스널, 그래서 한 사람의 왜 스타일을 그리고 또 목소리를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 방송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또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네. 네, 원래 마음이 좀-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페이스북 네, 네. 제가 지금 그 공유를 하셨나요? 페이스북에 계속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도 네, 지금 채팅역이 맞나요? 마이크 소리가 멀게 들려요. 좀 가까이 해주세요. 패널 마이크 소리도 작아요 걸렸습니다. 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패널인데 제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채팅창 어딘가 제가 심현 형님이 계속 올리는 것만을 지켜보면서 공유를 네, 하려고 원래 기다리고 있어서 유스트림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유스트림 들어갔는데 저는 모바일로 보는 걸 안내를 해드렸어요. 모바일 유스트림 어플을 다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윙 365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지하철에서건 어디서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PC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유스트림 채널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네, 유스트림 지금 일단 USTR EAM 들어가시죠. 그렇죠. 페이스북 유스트림, 말고 네, 페이스북 말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제 제 뉴스피드에 제가 방송한다고 올라오지 않았나요? 뉴스피드에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 제가 네, 공유를 아직 예, 못했는데. 뉴스피드에 가 보시면 네네네. 제가 방송한다고 아마 지금 예고가 돼서 네. 지금 나갔을 겁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710977님
네, 지금 우리 패널, 네, 우리 지금 목소리가 네, 제 잡혀-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고 네, 됐고요. 있었나요? 지금 우리 이제 아, 네, 소리가 아. 네, 다시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라는 게 이런 그 묘미가 좀 있어요. 그 실수가 돼도 그렇죠. 그냥 용인이 되고. 블로그처럼. 근데 이제 우리 문현 씨 블로그에 가보면 스타일뿐만 아니라요. 문현 씨가 일상 속에서 겪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웹툰 같은 것도 그리세요, 직접. 옛날에 네. 그렸었죠. 예, 요새는 또 지금은 안 그리시고요. 잠시 쉬고 네. 계시고 더워서 그죠? 지금은 그리시지 않고요. 네, 도전 3기가 별난 토크 성공 창업 스토리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 이문현 우리 스타일릭 코치. 코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글을 주신 우리 7110977님, 네, 채팅창에 만나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잠시 전에 열었습니다. 이제, 네, 지금 여기 보면, 네, 목소리가 이쁘다고요. 누구 목소리가요? 네.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꼭 집어서 또 얘기해달라고 그러는군요. 네. 영상 우측에 보면 채팅 탭 누르면 됩니다. 라고 지금 네. 이제, 네, 유스트림 들어가셔서, 네, 네, 이거 공유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공유 아직 안 하셨단 말이죠. 네, 제가 좀 어설픈 패널이라서. 원래 이제 패널들이 네. 원래 이제 저렇게 해서 대화책이 글이 올라오면 원래 이제 읽어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개념이 이제 처음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화책에서 원래 대화책 글이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쌍방향이네요. 네, 쌍방향이 요즘은 쌍방향이 아니라 삼방향이라고 그럽니다. 삼방향. 그냥 시청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유통하는 유통자. 왜냐면 우리가 퍼다 나른다고 그러냐 펌질. 그러게요. 근데 요즘은 중요한 게 생산자도 중요하지 않고 시청자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펌질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처벌 기준에 소비자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네. 원래 생산자가 만든 거니까. 그럼 생산자만 처벌했었는데 요즘은 생산자만 처벌하지 않고 요즘은 유통하는 사람도 같이 처벌한답니다. 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퍼다 나른 죄가 더 크다. 원래 유통자가 없으면 사실은 확산이 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리면 그걸 퍼다 나르는 것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삼방향, 쌍방향이 아니라 삼방향으로 이제는 이게 소셜미디어가 확인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한 심현용님의 네. 모바일 강의, SNS 강의.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제 이야기를 하다 안 되지. 보니까 어느덧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이쁘다 목소리 그러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대화창이 보이시죠? 네. 네, 저기 이제 대화창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네.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또 올라오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면 올라오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채팅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도전 3기가 별난 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 안 세봤는데 네, 안 세봤는데 한 5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에는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블로그 유입률은 하루에 한 평균 350명? 350명. 네. 그분들하고 원래는 지금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는 이제 이웃 추가가 되잖아요. 네. 이웃 추가는 몇 분이나 되시고 계시나요? 유튜브 명분이 잘 모르겠네. 세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한 유튜가 이웃도 한 5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을 저 13년 해왔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을 그동안 연결을 지울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좋은 점은 이웃 추가가 돼서 누가 왔다 갔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웃 추가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곳을 가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원래 이웃 추가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후 42명인데. 이웃 추가 42명. 아니야, 이후 네. 이제 그럼 페이스북에는- 500 몇 명이라 그랬는데. 페이스북에는 지금 몇 명이나 계세요?
아, 200 몇 명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200 몇 명이 이제 되듯이 그러면 이제 우리 블로그에 지금까지 방문해 주시고 하루에 300~400명씩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이 방송이 이제 끝나고 나면 네. 바로 네이버에서 그 연동이 돼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 이문영 코치님을 우와. 찾아와서 지금 해주시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 지금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네. 네, 네이버 블로그에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친구들에게요? 한 번도 이렇게 물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거 뭐 이거 같네요. 뭐 라디오스타의 뭐 영상 편지 이런 거 네. 같은데, 뭐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교류는 없었지만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뭐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으면 네. 보면 인사 나눠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요. 네. 네. 그 스타일 코칭은 이미지 메이킹과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랑 스타일 코칭과, 그러니까 코칭은 제가 쓰는 말이고요. 거의 이제 스타일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두 개가 그렇게 확 나뉘어서 쓰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의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그 약간 그러니까 스타일을 제안하는데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 네. 예. 요게 가장 많이 작용을 하고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일반 제가 하는 스타일 코칭이나 컨설팅의 경우는 그 개인, 물론 상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어떤 이미지나 체형이나 취향, 그러니까 그 영향을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내적인 거를 겉으로 드러내냐, 아니면 외적인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스타일을 정하냐. 그렇죠. 환경적인 요소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스타일, 그 네.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색깔 가지고 많이 따지기도 하고 한복이냐 아니면 정장이냐에 따라서 따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정상 외교에서 보면 그것도 코칭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받겠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스타일링.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뭐 스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유난히 이제 그 여성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뭐 이렇게 말을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시도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정장을 입고, 그리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지금 당선되고 나서는 약간 좀 화려하게 컬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뭐 얌전하거나 어쨌든 그런 좀 강해 보이거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이미지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예전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상황적인 요소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리셉스 장소를 갈 때에 그렇죠. 그 거기에 맞는 네. 또 정상 회담을 할 때 어떤 그 컬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적으로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성향보다는 아무래도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렇죠. 같은 경우는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어쩔 수 없이. 네. 전문가가 성향보다. 또 이렇게 옆에서 네. 컨설팅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 현재 방송 보고 계신 분께서 알듯 말듯. 네, 저도 이미지 메이킹의 깊이가 수영장이면 스타일 코칭은 바다. 아니, 그러니까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무자르듯
예, 딱 나뉠 수는 없어요. 자르지 마시고요. 스타일 코칭 안에 그 이미지 메이킹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그 좀 더 그 개인의 특성을 더 가미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더 인간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메이킹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결국은 들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선을 볼 때는 현정을 상황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선이라고 맞선이라고 하는 그쵸. 장소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자기 내면의 세계고 본인의 거기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50대 50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듯이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성 표출을 최소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지 메이킹에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아니고 그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상황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걸 더 많이 스타일에 드러내면 어쨌든 외적인 것보단 내적인 게 더 기울이 많아지는 거죠. 본인이 락 쪽이면 락에 그렇죠, 치우치고 그런 느낌이 본인이 더- 재즈 쪽이면 재즈에 치우치고 그렇죠. 본인이 클래식 쪽을 좋아하면 클래식하게 좀 꾸미는 것 그리고 좀 성격과 더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성향이나 이런 직장을 것은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무원이나 학교 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일 코칭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런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개성을 막 드러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 쪽으로 잠깐 갔다가 물론 어느 정도 개성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뭐 그 퇴근하고서나 아니면 주말 같은 데는 이제 좀 자기 스타일을 많이 표현하는데 좀 시간을 지금 쏘는 여기 거죠.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결혼 못한 노총각이 맞선을 보러 갈 때는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미지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40대 60인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에 어쨌든 이성적인 호감을 주려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여자가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보다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해야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기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러진 않고 본인도 좀 성격을 나타내주고 자기의 성향을 좀 드러내면서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메이킹과 스타일 코칭과 이제 좀 그리고 네.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매력을 드러내려면 이미지나 체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자 그래도 대화청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대화청에 근데 지금 방송을 지금 그냥 살아야 되겠다.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 누구신지요? 710977님 지금 우리가 대화청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자 어디에 살고 계신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서 지금까지 방송한 시간이 이제 거의 30한 8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스타일링에 대해서 스타디가 좀 된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 건가요? 미래에 어떤 꿈이냐 하면 저는 아직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겠네요? 옷을 잘 입었겠네요? 아니면은 뭐 되게 뭐 잡지 같은 걸 많이 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매력을 스타일로 드러내주는 게 좋지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뭐 옷을 잘 입는 방법을 도와주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스타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런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는 이제 제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좀 자기한테 자신감이 많아지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스타일을 통해서 조금 바꿔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시각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미래의 꿈이 지금 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물론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뭐 교육이라던가 제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제가 알려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네, 그런 그러시구나. 게 이제 제가 바라는 미래상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뉴스트림을 통해서 그냥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랍니다. 신비주의 전략으로 지금 오늘 근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김에 심현용님이 계속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 또 심현용님의 스타일을 보면 네 스타일리스트로서 스타일 코치로서 좀 조언해주실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세요? 갑자기 제가 네. 긴장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네. 좀 약간 고민인 게 네. 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취향이라고 하나? 네. 그런 거를 좀 존중해주고 싶은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취향. 네. 그게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고 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취향도 없고 감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입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네. 말을 하겠지만 심현영님이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입으신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 네. 거죠. 좀 오케이. 좋으신 건 어떠세요? 근데 네.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강의를 올라갔을 때 그냥 청바지처럼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의를 갈 때는 정장을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정장이라고 하면 남자들의 정장이라고 하면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에 좀 적합한 컨셉으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정을 하고 넥타이를 매는 게 기본인데 보통들 보면 그냥 머리가 맞춰서 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사다 놓은 것 중에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매고 싶은 걸 매는 정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좀 편안한 것.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국내에서 이제 생활할 때는 주로 이제 무대에 많이 서는 입장이다 보니까 강의를 올라갈 때의 복장과 그냥 일반 축제나 파티나 이런 쪽에 올라갈 때의 무대 복장이 좀 틀려지잖아요. 다시는 체육대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정장을 입고 가는 것도 그때는 이제 캐주얼 복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주변 환경에 많이 좀 맞춰주는 입장이었지. 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이제 세련되게 입느냐는 것은 제가 이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주황색 안 입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이제 스타일링 코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 딴에는 신경 쓰셨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좀 네. 네. 짙은 색깔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은 거고 원래는 이제 방송을 하려면 좀 화사한 복장 근데 하도 그 복장을 입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네. 오늘 시원해 보이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그냥 입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금 이 페이지가 페이스북은 하신 지 그럼 얼마나? 페이스북도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각 장단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인지 페이스북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없을 땐 그냥 전부 다 이제 몰빵해서 이제 블로그로 갔는데 요즘 이제 블로그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을 추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접 해보시니까 지금 블로그하고 이제 페이스북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근데 사실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블로그는 그냥 정말 내 홈페이지 같은 언제나 있는 거라면 페이스북은 하나의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블로그에 있는 글도 계속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불특정 다수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에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블로그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그냥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본인의 브랜딩 글을 올리는 거니까 스토리를 주로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고.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브랜딩을 하기에는 그렇게 이게
좋은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가 더 브랜딩하기에는 좋은 도구인 거고요. 일단 여기 이제 친구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은. 네. 지금 보니까 사진을 꽤 많이 올려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친구들도 꽤 많으시고요. 보통 제 친구는 몇 명인가요? 720. 와우. 와우. 1000명 돌파하실 때 한 번 더 나오세요. 그럴게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자주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포스팅하고 뭐 친구들이 방문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그때 이제 소통이 가능하지만 페이스북은 언제인지 내가 뉴스피드에 들어가면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서 그냥 즉시 소통이 좀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좀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되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700명의 친구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페이스북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저는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올려주면 응원해주고 힘든 얘기 올리면 힘내라고 해주고 그리고 항상 오프라인에서 받든 안 받든 그렇게 응원해주는 거는 저는 항상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희진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희진님께서 지금 생방인 거예요? 하고 지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명진님 네, 생방인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즉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방송에서. 아니 근데 여기 인터넷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 그러게요. 상태여서 버벅거리죠? 네. 네, 거기 댓글 달아주세요. 생방이에요. 라고. 원래 이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방송은 이 인터넷 방송은 한 가지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녹화해서 올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는 아까도 이제 대화창을 봤을 때 저걸 빨리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저 사람이 안 나가고 있지.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그러겠네요,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지들끼리 맞아. 얘기한다고. 소외받는 느낌 네.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이런 경우에 빨리 답변을 해주고 원래는 이제 이희진님 대화방에 가서 빨리 이희진님 네. 대화방에 근데 정말 이게 컴퓨터가 지금 이 밑에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아예 저는 뜨지를 않았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발휘해 주어야 그러면 이야기가 바로 모바일로. 바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오늘 방송을 해보시니까 이 방송은 어때요? 방송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방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방송은 안 할 것 같아요. 현장, 그러니까 뭐 샵에 가서 이제 옷을 들고 하는 방송을 하면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방법이요? 네. 그런데 실시간 방송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녹화를 시켜면 영상을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방송에서 보면 리포터라고 불러서 와서 앉히잖아. 네. 그러니까 어딜 가서 뭐 샵에 가서 골랐던 건 뭐 어떤 옷들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트는 거죠. 그러면 보여지겠죠.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나레이션을 까는 거죠. 이런 옷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송을 아직 오늘 처음 접하셔서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샵,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의만 머릿속에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보가.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액세서리를 봤다. 이런 액세서리들은 정말 귀하기 좀 구하기 힘들다. 근데 여기 가면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줄 때는 그것을 직접 찍어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니면 스타일링 코치를 해주는 것을 찍어서 왔을 때 여기서 같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원래는 사람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스도 그 사람의 보이스를 그 자리에서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녹음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고 직접 네, 지금 들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스타일링 코치를 받으신 분이 소위 말하는 그렇게 찍어서 직접 해서 직접에서 보면서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송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공 창업 스토리도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과연 어떻게 창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창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창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실은 블로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을 쉽게 하시게 됐고, 그 지금 상황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어디서 스타디를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 무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가볍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타일링 코치를 해주면서 직접 경험한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은 사실은 돈 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무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한 것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저도 사실은 5년간을 투자를 했답니다. 이 방송을 돈을 받고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뭐가 있으면 방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방송을 해보고 네. 그래서 전국을 빌지라를 다 했죠, 사실은. 그래서 방송이 될 만한, 그래서 결혼식이 있으면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 결혼식 방송도 그래서 서너 번 해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서 그 졸업식 있잖아요. 졸업식 생방송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는 뭐 다양한 것들을 방송을 해보니까 시청자들이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3년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순전히, 저도 사실은 방송에 방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비를 이 정도 네. 이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이명진 님도 지금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개인이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한 대 있다는 거는요, 그냥 자기 삶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좀 남길 수 있고, 또 그걸 또 왜 우리가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콘텐츠화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문현 씨도 아마 진짜 그 카메라 한 대가 있으시고 그러시면 지금까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워낙 또 스타일에 대한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채널이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송이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분 모셔놓고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문현 씨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네. 그 얘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하나의, 그러니까 다양한 창업 사례가 있잖아요. 네. 다양한 창업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소스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창업한 사람도 있구나. 네. 예, 그런 것들. 예. 근데 모든 사람이 또 방송을 진행할 수는 또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채널이 그렇죠. 있으면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심현영 님이 옛날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이문현 님 보시면서 맨땅에 헤딩하시고 하나하나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읽어온 그 과정을 보시면서 오늘 유독 또 이렇게 따스한 시선으로 보시면서 말씀이 많으시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유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네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회사에 있었을 때 말고 이제 나오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제한돼 있죠.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는 그렇죠.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초중고생들에게도 조기에 이런 과목들의 한 과목 정도 특강적으로 이제는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언뜻 지금 가지는 거예요. 네. 시장으로 본다면 시장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송이 왜 필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것이 결국은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인 것 같아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블로그도 중요하지만 지금 블로그에서 사실은 지금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블로그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페이스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블로그 하는 사람들 치고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또 왜?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연동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들은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글을 맛깔스럽게 써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글도 그 상대방이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거기에 걸맞게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방송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블로그 포스팅에서 창업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각각 개인이 이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본인의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분야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는 포스팅하는 것처럼 방송할 필요는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방송하셔야겠네요. 제가 명진님도 네. 지금 이제 창업을 하셨지만 거기에 하나 더 첨가를 해서 인터넷 방송까지 하게 되면 시너지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네. 관심을 가졌듯이 지금 블로그 그리고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라디오 방송도 뭐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방송이 그냥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가지고 뭐 얼마만큼 뭐 가치가 그것보다는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좀 했던 것처럼 이 방송도 자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PT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PT라는 게 꼭 무대에 가서 뭐 정상하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링도 왜 하느냐면 사실 남들 앞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 PT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방송도 그런 분야 쪽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자꾸 방송을 전 권해주고 싶은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기랑 잘 맞기만 한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문현님은 팟캐스트로 계속 고집하실 건가요? 계속 고집은 아니고 저도 때가 되면 영상으로 옮겨와야죠. 네. 자, 도전 3류의 별난 토크 성공 창업 스토리 두 번째 초대 손님 이문현님 스타일링 코치님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우리 이진님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혜진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진님도 방송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손떠다 뛰어들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진님은. 방송이 좀 어려운가 봐요. 방송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영상 방송은 본인 얼굴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좀 특히나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괜찮으시죠? 네. 편안하고 뭐 공중파 방송처럼 뭐 화려하게 뭐 그런 짜여진 게 아니니까. 다만 네, 이제 많이 그냥 익숙해졌어요. 네, 익숙해질만 하면 끝납니다. 원래는 지금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부모님 계시고 네. 저희 언니랑 여동생, 남동생 그럼 있어요. 결혼들은 안 했어요. 다? 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진짜 사실 영상 편지가 참 많네요. 네, 아니, 여러 개를 써야 돼요. 한 번 나오시면. 네. 트위터도 할 뻔했어요. 트위터 친구들한테, 팔로워들한테. 가족들한테요? 네. 가족들한테는 가족 중에 창업이나 이렇게 직장을 안 다니고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힘든 길이니까 가족들은 상당히 많이 말리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겉으로 뭐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막 이렇게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5년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계셔준 그냥 기침 크게 하셔도 편하게 하셔야죠. 가족 얘기하니까 슬퍼서 그런가 봐. 목에 메이셔서. 목이 메이셔서. 그래서 그냥 묵묵히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잘 돼서 좀 부모님한테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결혼을 좀 늦게 하시게 되면 통상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보면. 도전 365 별난 토크 함께 갑자기 되게 이 코너가 네. 대박 날려나 봐요. 이렇게 약간 방송 장비가 막 하울링도 일어나고 막 그게 기침도 하시고 이러면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좀 아, 그런 건가요? 방송 사고가 자꾸 나는군요. 이제는 그 가족들에겐 어느 정도 이제 소개가 돼 있으니까 결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계신 곳이 사는 곳이요? 아니요. 지금 교제 중인 분이 아니요, 없어요. 또 미래의 남편에게 이런 영상. 설마.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히, 할 줄 알고. 왜냐면 괜히 나중에라도 보면. 근데 어떤 같이 일하는 남성을 원하세요? 아니면 남성은 주로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 글쎄요, 이상형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상형은 그냥 잘생기면. 근데 제가 보면 뭐 이렇게 크게 아이고. 그렇게 좀 저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뭐 필만 되면 예, 저도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얼굴을- 어떤 조건이 네. 특별히 제가 이런 건 보니까 아니고. 네. 네. 좀 코드가 맞으면 네, 코드가 좋을 맞으면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이 되게 없네요. 코드 맞기가 어려워. 네, 그렇군요. 자, 도전 365 별난 토크 성공 창업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꿈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꿈. 그렇다면 이제 10년 후에 자기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영상 편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나에게 보내는 영상. 네, 한 말씀 해주시죠. 10년 후라면 10년 후라면은 가족을 꾸리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나에게 보낸 영상 편지라면 뭐 하는 일도 잘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남편이랑 애기들이랑 행복한 가족을 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현재 충실한 삶을 주변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하여튼 그 어려운 발걸음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방송 코너가 돼서 일단 좀 다소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인터넷 방송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멋진 스타일링 코치를 통해서 멋진 자기 연출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멋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재 씨 한마디 해주고 네. 싶은 이야기 계시면. 네. 오랫동안 이렇게 문현 씨 지켜보면서 항상 그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또 알고 또 함께 가는 길에 더욱더 많은 응원의 메시지 그렇게 그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신선한 맛에 그 길을 즐겁게 가지만 2년이 지나고 3년 또 5년 차신데 그때쯤 되면 항상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요즘 많이 보는데 이 방송을 계기로 더 리프레시 하셔서 힘을 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항상 추구하시는 거 내면과 외면의 같은 함께 가는 성장 그런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삶을 지금처럼도 계속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전 365 별난 토크 성공 창업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 이문연 우리 스타일 코치님 앞으로 멋진
삶을 기대하면서 언제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도전상이고 네, 시험방송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